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할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447조 원이라는 돈을 은행 통장에 그냥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평생 좋은 주식을 사서 죽을 때까지 들고 가라고 말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버핏은 지금 뭘 알고 있고 우리는 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워런 버핏 하면 다들 아시죠? 주식은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 팔지 말고 버텨야 한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버핏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버핏이 이끄는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447조 원이나 되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가진 전체 재산 중에서 30%가 현금입니다. 주식이나 회사를 사들이는 데 쓰지 않고 그냥 은행에 넣어둔 돈이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평생 주식만 사 모으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을 쌓아두고만 있을까요? 혹시 지금 주식시장에 뭔가 위험한 신호가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궁금증이 하나둘 생기실 겁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 뉴스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지금처럼 그냥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려면 버핏이 요즘 보고 있는 숫자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 크기를 미국 나라 경제 규모로 나눈 숫자인데 이걸 버핏 지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겁니다. 이 온도계가 100%를 넘으면 시장이 조금 비싸다는 뜻이고 훨씬 더 넘어가면 위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209%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에 이 지표가 크게 올랐던 시점들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한창 들떠 있을 때 이 숫자도 함께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지나치게 높았던 시점 이후에는 어김없이 큰 폭의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09%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경고음으로 읽힙니다. 그럼 버핏은 이럴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파는 걸까요? 버핏은 예전부터 딱 3가지 경우에만 주식을 판다고 밝혀왔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갖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았을 때입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 더 나은 곳으로 옮기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집을 발견했을 때 이사를 고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그 회사가 갖고 있던 경쟁력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이걸 흔히 해자라고 부르는데 성을 지키는 방어벽 같은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필름하면 코닥이었고 비디오 대여점 하면 블록버스터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 회사들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회사라도 시대가 바뀌면서 힘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럴 땐 미련 없이 팔아야 한다는 게 버핏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주가가 회사의 진짜 가치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버핏은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40배 넘게 뛰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1,000만 원 버는 가게를 사려는데 가게값이 4억 원을 넘어가면 너무 비싸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3가지가 지금 버핏의 머릿속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몇 년 사이 2개 종목을 크게 팔았습니다. 하나는 애플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애플 주식 중 3분의 1을 팔아치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 회사 주식도 상당히 많이 정리했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기술주들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애플 주가도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버핏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시점과 이 매도 시점이 겹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시장 전체가 비싸졌다는 판단이 개별 종목을 파는 결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버핏이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를 나쁘게 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여전히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투자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싼 값에 사면 좋은 투자가 아니고 반대로 평범한 회사라도 아주 싼 값에 사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버핏도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편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다면 구멍막을 궁리하지 말고 그냥 배를 갈아타라고요. 틀렸으면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게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주식을 팔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아까워서 팔아야 할 주식도 그냥 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내는 세금이 아까워서 계속 들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세금은커녕 원금까지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버핏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라고 말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실탄을 갖고 있는 게 결국 더 큰 기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가게가 눈앞에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금은 바로 그 우산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과 이미 모든 돈을 주식에 넣어둔 사람의 차이는 그 순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버핏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코끼리 사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순간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초대형 기업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지난 금융위기 때 버핏은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던 순간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대형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는 그의 말도 결국 이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우리의 노후 자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갖고 있던 배당주나 부동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산을 언제까지 들고 갈지, 어떤 상황이 오면 정리할지 스스로 기준을 세워두신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갖고 있으니까 계속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버핏의 세 가지 기준을 우리 상황에 맞게 바꿔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 좋은 곳이 있는지, 그 자산의 가치를 지탱해주던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지금 가격이 그 자산의 진짜 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진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언제 팔고 언제 계속 들고 갈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다시 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만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무조건 오래 들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버핏이 오래전부터 해온 말이 있습니다. 10년 들고 갈 생각이 없으면 10분도 들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래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없이 그냥 버티는 것과 기준을 갖고 버티는 것은 겉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자기가 왜 이 주식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저 손해가 무서워서 또는 오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속 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냥 파는 게 좋다, 파는 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킬 용기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핏은 지금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세금에 대비하고 회사를 물려줄 준비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노후를 준비할 때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고 무조건 갖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현금도 하나의 투자라는 걸 알고 상황에 맞게 자산을 옮길 줄 아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것도 결국 이런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언제 팔지 모르고 무작정 들고만 있으면 정작 돈이 필요한 순간에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이나 자산을 나는 어떤 기준으로 팔거나 계속 들고 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 답이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준을 세울 때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종이에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지금 이 돈으로 더 나은 곳에 옮길 수 있는지. 둘째, 처음 이 자산을 선택했던 이유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셋째, 지금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진 것은 아닌지. 이 3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을 채워보시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도 결국 이 단순한 원칙 3가지를 지키며 평생 자산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투자와 노후 준비의 작은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